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몇 차례 여러분이 습관처럼 내뱉는 한마디를 말이죠. 이건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라고 하는 이런 추임새를 넣는 등의 이런 혼잣말이라든지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어요. 대충 살아. 원래 다들 그렇게 살아. 특히 평소에 눈에 띄는 혼잣말은 없었는데 발표를 한다거나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 말버릇처럼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앞선 예시처럼 추임새 정도는 누구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무심코 던져진 이런 혼잣말이 내가 진짜 끌어당기고 있는 나의 생각이자 그토록 간절히 바라며 상상하는 무언가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100억을 벌 거야 라며 매일같이 이렇게 외치면서도 그렇게 실제로 나아가고자 움직이는 중이면서도 내가 무심코 뱉고 있는 말 한마디가 소위 말해서 좋댔네, 망했어, 그럼 그렇지, 이런 말이라면 여러분의 시행착오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인사이트를 나눠보고자 해요.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의 인사이트를 저만의 인사이트로 또 해석해보는 영상으로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상태라면,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빠르게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 혼잣말의 방향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공들여 쌓은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혼잣말이라는 부정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져 내릴 테니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라면 이 혼잣말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하기 전까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소한 무언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해서 잠재의식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혼잣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인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공든 탑을 내가 무너뜨리고 있으면서도 나 스스로는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 자, 성공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까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메타인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혼잣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차례 내뱉는 혼잣말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면 더 자각하셔야 돼요. 그건 내 문제에 대해서도 자각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증명하는 것일 테니 말이죠. 게다가 내가 흔히 내뱉는 이런 혼잣말이 부정에 가까워서 이걸 고치고자 이미 움직이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은 분명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습관으로 하는 생각의 결과이다. 달리 말하면 미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신적인 태도, 즉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방식이 운명을 결정한다. 체계적으로 기도하면 미래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중에서 흔히 말에는 힘이 담겨 있다고 하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연기 잘하는 배우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연기 못하는 배우 한번 각각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영화 배우 이병헌의 연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이 평소 좋아하던 배우를 떠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자, 연기는 말이라고 하는 대사를 통해 표현되는 예술이죠. 저는 이걸 호흡의 예술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사용하는 말을 쓰고 또 일상의 호흡을 통해 그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배우가 말을 하면 발연기가 되고 어떤 배우가 말을 하면 또 명품 연기가 되는 걸까요? 조금 더 와닿게 표현을 해보면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대사를 들었을 때 연기처럼 못 느낄 정도로 자연스러우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뜻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배우가 대사를 말로 표현함에 있어 일상에서 동떨어질수록 부자연스러워지고 발연기가 된다라고 했고, 또 반대로 일상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대사에 공감하게 되고 좋은 연기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일상과 가까운 말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일상과 동떨어진 말이라는 것을 가르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해 봤어요. 왜냐면 뮤지컬 배우의 꿈을 꿀 당시에 연기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선생님을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 또 극단에 입단해 보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배움을 청해 보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연기라는 장르의 정체는 바로 호흡이라는 것이었어요. 노래는 소리의 예술이라면 연기는 호흡의 예술이라 할 만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가지의 의문,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연기라는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다소 큰 덩어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게 돼요. 자연스러운 연기의 핵심,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말이죠. 바로 충동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고파 라는 말을 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이 배고프다라는 몸의 신호를 느끼며 무언가를 먹고 싶다라는 충동을 그렇게 또 느끼게 되자 배고파라는 말을 뱉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충동의 강약에 따라서 이 배고파라는 말의 악센트는 더 세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겠죠.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우리가 느끼는 충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충동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언어의 기원을 생각해보면 답은 오히려 더 간단히 나왔을 겁니다. 자, 언어가 없던 원시 시대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을 몸짓과 목소리라는 도구만을 이용해서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것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언어라는 형태로 발전되었을 거고, 결국 언어의 뿌리는 이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 충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현실이 만들어진다.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또 시각화를 통해 온 몸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면 분명 그것은 나의 현실이 된다라는 이러한 이론이죠. 그리고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인데, 느낀다라는 것은 내 온 감각으로, 감정으로 느낀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즉, 여러분의 감정의 방향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은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감정의 방향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은 변화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생각만으로 여러분의 현실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메인 주제죠. 여러분이 매일 습관적으로 내뱉는 혼잣말,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에 가깝다면 여러분의 내뱉는 그 혼잣말이 부정의 언어들로 줄을 이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이 긍정이라면 다소 긍정적이면서 밝은 언어들이 줄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자 그 증거가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그 혼잣말이라는 건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뱉어낸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것도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유발된 감정이자 충동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그 혼잣말이 대충 살아, 어차피 해도 안 돼, 에어 씨, 젠장, 그럼 그렇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끌어당기고 있는 현실은 지금 이러한 혼잣말을 내뱉을 만한 아주 부정적이면서도 암울한 그런 상황을 적극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거면 그저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그 충동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겠어요. 자,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태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부정의 프로세스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변화를 위해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거예요.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재의식의 건설적인 내용에 자기 암시를 걸어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파괴적인 생각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조셉 머피의 이런 메시지를 믿으신다면 저는 딱 한 가지, 이 부정의 감정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오히려 긍정의 감정으로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긍정의 메시지를, 자기 암시를 주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콜라가 담긴 컵에 생수를 끊임없이 들이붓는 겁니다. 생수도 콜라도 전부 흘러 넘칠 만큼 계속해서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콜라는 점점 희석되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점차 생수의 농도가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자,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정의 혼잣말을 자각할 때마다 이 긍정의 자기 암시를 계속해서 외쳐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저 역시 최근에 몇 가지 애로사항으로 인해 좀 상당히 주눅 들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한 문장을 한 10번 정도 외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나의 잠재의식이 부정의 씨앗을 키울 여유조차 주지 않으며 긍정의 확언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자신감에 가득 찬 감정을 스스로 그렇게 자각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으며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한 발자국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